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고려의 교육과 과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제도라는 건 뭐가 과거 제도인가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과거 제도라고 하죠. 자, 나라의 일을 보는 관료입니다. 관리들은요, 자,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지식도 갖고 있어야겠지만 도덕적인 덕체까지도 갖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고려에서는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지식과 도덕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학문이 바로 유교입니다. 따라서 고려의 과거 시험은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을요,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과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중요한 내용은요, 고려의 교육제도인데요. 자, 과거제도와 함께 교육을 배운답니다. 전부 간단하잖아요. 과거가 뭐라고요?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데 이때 선발된 관리는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라고요. 결국은 유교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함께 배우는 거랍니다. 자, 고려의 대표적인 교육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의 중앙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수도에서 왕이 세운 학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국자감이죠. 감자국을 거꾸로 해보면 국자감이 되죠. 이걸 또 그쵸? 국자감인데요. 이 국자감의 그 별명은요, 고려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가장 높았던, 가장 컸던 교육기관이다. 또 가장 수준이 높았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자, 수도에만 학교가 있으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도 학교를 세워요. 자, 지방에 세우는 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향자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지방을 지칭한답니다. 지방에 세워지는 학교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향자를 써서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향교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이렇게 고려의 교육제도는 수도의 국자감이라는 학교, 지방에는 지방 곳곳마다 향교라는 학교가 세워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고려의 과거 제도를 살펴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죠. 자, 고려의 과거 제도 시험에 많이 나온답니다.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씩 확인해 본다면요. 일단 고려의 과거 제도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문관을 뽑는 문과, 자,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잡과, 자, 마지막으로 승관, 그러니까 승려의 관리죠. 이걸 뽑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죠. 승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없나요? 싸우는 사람들, 장군을 뽑는 과거가 없죠. 이걸 우리가 묵과라고 하는데요. 자, 고려는 특이하게도 묵과가 없습니다. 완전히 묵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고려의 여진족이 침입해 왔을 때 잠시 묵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귀족들의 반대로 묵과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공양만 때, 고려 완전 말기죠. 이때도 이제 묵과가 잠깐 있었지만 결국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고려는 묵과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가지 뭐죠? 문과, 잡과, 승과로 구성이 되는구나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려 과거의 응시 대상인데 여기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인이라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답니다. 양인이라고 한다는 거는 천민을 제외한 자유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귀족, 그 다음에 그 중인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농민 전부 다 응시가 가능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농민도 응시가 가능했던 이 양민, 그치, 양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농민도 응시가 가능했던 이 과거가요, 누구한테는 제외가 됐냐면 부곡민. 부곡 같은 경우에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지역이죠. 과거 응시 제한했답니다. 두 번째는 천민, 당연히 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할 수 없었겠죠. 요거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겠죠.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고려의 과거 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바로 문과입니다. 문과. 자, 문과는 누구를 뽑는 시험이 바로 문과인가요? 그렇죠. 문관을 뽑는 시험이 문과죠. 그래서 문관을 뽑는 시험이다. 관료를 뽑는 시험이 바로 문과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누가 응시할까요?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춘 사람들이 응시하겠죠. 따라서 문과에 주로 응시했던 사람들은 귀족 계층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했고요.
시험 과목도 되게 잘 나와요. 시험 과목이 두 가지인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잖아. 그래서 경전을 딱 주죠. 이 경전을 해석해봐. 유교 경전입니다. 명경과야. 네가 얼만큼 경전에 밝은지 보겠다. 해석해보아라. 괜찮죠? 두 번째는 유교와 관련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왜 영어로 생각한다면 뭐 장문 같은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독해보다 선생님은 더 어려웠던 게 장문인데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경과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제술과예요. 장문에 비슷한 그 과목인데요. 그래서 제술과에 합격했던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문과 봤으니까 두 번째 잡과를 볼게요. 잡과. 자, 잡과는요, 기술관을 뽑는 게 바로 잡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에이, 이거 별로 높은 직업이 아니야 생각하죠. 그럼 누가 주로 이 잡과에 응시할까요? 그렇죠. 백정 농민입니다. 고려시대 때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살업자 백정은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용어고요. 고려시대 때 백정은 일반 농민을 의미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결국은 이제 잡과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일반 농민들이고요. 뭐가 되는 건가요? 기술관이 되는 거죠. 요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뭐가 있나요? 특이하게도 고려에는 불교를 중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승관을 뽑는 승과가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승과가 있습니다. 요거 승려를 뽑는 거고요. 특히 이제 승과를 통해서는 이건 이해만 해주세요. 승려를 뽑는 이 승과를 통해서는 승려인 관료 승관을 뽑는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렇지만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지우고요. 싹싹. 좋아요. 두 가지 기출 포인트를 확인해 드릴 건데요. 선생님, 고려에는 혹시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꼭 시험을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고려는 귀족사이기 때문에 신분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즉, 내가 높은 신분의 자제로 태어난 것 또한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기출 포인트죠. 기출 포인트도 기출 포인트답게 기출 포인트죠. 음서제도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어떤 제도라고요? 음서제. 자, 음서제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 제도는요, 관리가 되는데 시험 없이 관리가 되는 제도죠. 아무나 시험 없이 관리가 되는 건 아니야. 높은 귀족의 자제. 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인 경우입니다.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들이요. 뭐 안 보고, 그쵸? 시험 보지 않고 뭐가 되는 겁니까? 관리가 되는 제도가 바로 음서제도.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두 번째 기출 포인트는 이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네. 고려에서 관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가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죠. 써볼게요. 고려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배웠던 부분이죠. 대답이 나오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공해서 명경과 제술과 보죠. 이게 바로 뭐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잘 만났어요. 이게 바로 뭐죠? 음서제도죠. 이걸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기출 포인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괜찮죠?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육제도를 배웠답니다. 학교 두 개를 배웠죠. 최고의 학교였던 국자감, 그 다음에 지방에 있었던 향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려의 과거제도인데요.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문과, 잡과, 승과로 구성이 돼 있다. 그 외에도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제도도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문제 다 풀으셨죠? 자, 준비가 되셨다면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쵸? 자, 고려에는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이나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중요하죠. 5품입니다. 자,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죠. 이런 제도를 음서제라고 했답니다. 괜찮죠? 2번 문제 볼게요. 관리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었던 고려 최고의 학교입니다. 정답이 뭐가 되나요? 국자감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고려의 과거와 또 고려의 교육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제도 우리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과 함께 명쾌하게 정리했던 부분들 놓치지 말고 복습해 주신다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